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너희 쌤. 어우,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거 환절기에 예, 감기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버하고 있다, 또.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예. 그렇죠. 제가 추석 연휴 때 반팔 네. 반바지 입고 갔다가 큰 낭패 볼 뻔했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죠. 네. 나는 출근할 때 맨날 잠바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 반팔 입고. 필수예요, 지금. 반팔에 뭐 가디건이나 뭐 잠바나 이런 거 하나. 그렇죠. 환절기에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주일이 추석 연휴하고 이틀 출근하니까 또 주말이 왔어요. 이거 참나. 너무 좋다,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 예. 그리고 또 이제 이틀 출근하면 또 개천절이 있어요. 이거 참. 개천절 끝나고 환상이다. 또 이틀 출근하면은 또 주말이 와요. 정말. 예.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 계속. 이틀 출근하고 쉬고, 이틀 출근하고 쉬고. 이거 얼마나 좋아. 예. 너무 난 좋죠. 그냥 몰아서 한 방에 다 하는 게 난 좋던데. 몰아서. 조은쌤은 어떤 게 나오십니까? 저는 다 좋습니다. 학교 나가서 계속 놀고 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이 많이 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또 이란다. 야, 진짜. 저 휴일이 좀 적었어요. 장난 아니냐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우리 그러고 보니까 소개도 안 했는데요. 우리 각자 자기소개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은쌤. 예. 저는 조은쌤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 방송에서 늘 그 좋은 영감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게 만드는 그 이상한 쌤, 나쁜 쌤의 그 잘못된 생각을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은쌤입니다. 지금 휴직을 하고 있고 계속 쭉 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명절, 한글날, 개천절 이렇게 쉬는 거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직 선생님들이 많이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나가서 야, 이 돌 날라온다, 이니. 돌 날라온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학교에 나가서 선생님들이 정말 그 월급값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뭐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뭐야? 의미에서 이거 나쁜 쌤 편집해주세요. 편집해야 됩니다, 이거. 네. 예, 그러면 나쁜 쌤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 갑자기 그럼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혹시 이 말 하다가 돌 맞을까봐. 그러니까 지금 황급히.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에서 고급계고등학교에서 전기를 열심히 가지고 놀고 있는 나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좋은 쌤처럼 저렇게 빈말 같은 말 안 합니다. 그냥 저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나쁘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애들 말 안 듣고 그런 애들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이상한 쌤.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제주에서 하라는 수업은 안 하고 아이들하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이상한 쌤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이틀만 이렇게 나가고 하루 쉬고 이틀 나가고 하루 쉬고 좀 이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한국 교육에 정착되기를 바라면서요. 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그쵸? 우리 잡수다 하고 그러는 바람에 네. 우리가 이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이분은 우리 방송에 대해서 진짜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주행해서 듣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마치 우리가 잘못한 걸 피드백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네. 어떤 내용이었죠? 뭐라고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리스 커피
그거하고 철자가 비슷한데, 이렇게 읽으시면 또 잘못 또 될 수 있으니까, HOLLYS. 할리스 예. 님께서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대통령님이 공약 지키기 싫어서 그랬다는 말이 불편하네요. 이거 저희 저도 불편합니다. 그 뭡니까 거의 4천 찍었죠. 다운로드 4천 찍은 우리 정책 방송 방학 땡겨가면서 했던 긴급 편성 그거 들으시고 지금 다시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대통령 혼자 정책을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독재 국가도 아니고 장관이야 소장들과 언론의 문제, 내 아이만 잘 되길 바라는 어른들의 문제라 보여집니다. 현실에선 동네 엄마들 설득하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이거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 제일 힘듭니다. 이거 제일 힘든 거지. 네. 예. 선생님들도 언론으로 엄마들에게도 목소리를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닐까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이유가 감시라는 걸 아신다면 정책을 펼치시도록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분은 어떤 그 좀 이렇게 정치적 안목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요 할리스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뭐 낙곰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좀 그치. 들으신 좀 그런 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분이시고 저희도 그래서 저희 방송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예. 저희가 뭐 네. 뭡니까 뭐 대통령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이 얘기가 왜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 공약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거죠. 아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말을 지지해주고 그럼요. 그 사람이 그럼요. 올바르게 자기가 했던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거잖아. 저희들은 대통령의 그렇죠. 공약 지킴이에요, 사실은. 예. 공약 지킴이에요. 저희 방송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다.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죠. 이런 댓글들 너무 환영합니다. 예, 달아주시고, 또 주변에, 이 방송 그래서 꼭 들어봐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뭐 비난 댓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충고해 주는 거 정원이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네. 제일 나쁜 게 무관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댓글 없는 거 이런 거. 요즘 최근에 댓글이 없어요. 최근에 댓글이 없어요. 네. 굉장히 우울해요, 지금. 예. 야, 그럼 우리 짤로들은 넘어가시죠. 네. 예, 오늘 짤이 우리 조은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방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요 책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른이 되면이라는 책입니다. 어른이 되면? 예. 요 책은 한 발달 장애인을 둔 언니가 쓴 책입니다. 언니가 쓴 책. 그래서 왜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됐냐면 최근에 9월 12일인가요? 그때 청와대에서 발달 장애인 국가 책임제와 관련된 그 특별 뭐 법 같은 거를 제정하면서 그걸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 책을 쓴 둘째 언니하고 실제로 발달 장애인 셋째 동생이 초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과 관련된 책입니다. 대통령이 그 책 읽었네. 대통령이 아마 이 책을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났다고 실제로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발달 장애인을 둔 학부모와 발달 장애인들이 청와대 오찬에 뭐 만찬에 초대돼서 거기 지난번에 뭐 광화문에서 이분들이 계속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발달 장애인 학부모 연대.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국가가 좀 책임져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생활이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럼 낮에 애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가가 좀 해달라. 교육을 좀 책임져 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 달라는 어떤 호소 같은 것들을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농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책입니다. 이 어른이 되면이라는 책. 무슨 책이냐면 어릴 때 세 자매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 세 자매 중에서 셋째 막내가 발달 장애를 앓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13살에 이제 시설에 맡겨지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 맡겨지고 나머지 언니 2명은 딴 데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30살까지 18년 동안 시설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생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너가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야, 그거는 너가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얘가 정신적인 연령이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장애인이니까 못해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말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째 언니가 이제 커서 1살 차이거든요. 둘째 언니가 크면서 얘를 시설에서 빼내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차별화 있는 시설에서 빼내서 둘이 같이 살게 됩니다. 그 둘이 같이 살면서 400일을 지나면서 그 겪는 에피소드를 이 책으로 담아낸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만 쓴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서 무슨 영화입니까? 영화제에도 나가고 어른이 되면이라는 영화제에도 나가고 여성 영화제였던 것 같은데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유튜버에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치면은 요 자매 2명이 막내하고 둘째 이 두 자매가 400일 동안 겪었던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둘이 이렇게 하는 유튜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자기인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야. 좋네요. 어른이 되면. 네, 야, 좋죠. 나는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역시도 지금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리고 이걸 돌려서 생각해보면 교실에서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하면서 너 어른이 되면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깔보는 거지. 깔보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어른이 보시죠. 돼도 못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아유, 참. 저는 책은 아니고 다큐를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우리 박수경 선생님 모시고 회복적 생활교육 그 2번째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다시 교사 배움 토크 회복적 생활교육 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다렸습니다, 저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어떤 정신, 스피릿이 되는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 기다리신 것처럼 실제 우리 학교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달 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자,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국내 최초 회복적 생활 교육의 어떤 데모이신 박수경 선생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경. 전국 방송 탔잖아요. 사실 이게 수천 명이 듣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물론 여기저기 방송 사실 출연 많이 하시지만 특별히 여기 나오시고 나서 또 한 달 동안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뭐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정말 더 바빠졌습니다. 뭐 3대7 그러면. 3대7. 3대7 해야지 그러면. 진짜 지금 강사 면접 앞에 두고 또 지금 그건 뒤에서 얘기해야지. 아유 참. 그 7이 우린 거 아시죠? 그런가요? 예.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학교 폭력이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어하는 선생님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많습니다. 이 방송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반의 갈등, 학교 폭력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기다렸던 선생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사실 이 시간 좀 많이 기다렸는데요. 진짜 공고에 있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놈이 갑자기 원펀치 쓰리강냉이 날리지를 않나. 아니 뭐 이유가 없어 이놈들은. 일단 치고 보는 거죠. 치고 보는 거죠. 이런 뭐 학생과의 갈등, 이런 것들, 폭력, 이런 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 아마도 궁금하실 텐데, 자, 우리 귀 쫑긋 세우고 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박수영 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국내 최초로 예, 회복적 정의를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해서 학교에 들여오셨는데 사실 이렇게 휴직까지 하시면서 그걸 학교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데 있어가지고 뭐 지난 시간에 뭐 내가 윤리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사법에서 하는 게 왜 학교에서 안 되냐 뭐 이런 말씀 하셨지만은 어떤 좀 뭐 좀 계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뭐 학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례들 겪으시면서 아마 좀 윤리교사로서 회의감이나 이런 건 좀 드시지 않으셨을까 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은 그 적절한 교육적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행 뭐 학교 폭력 대처법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학교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진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동체가 더 이 학교 폭력 자치위를 거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더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학교 안에 정말 들여와야 되겠다라고 절실하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는 네. 학교 폭력 대안으로서 이게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 학폭법에 네.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학폭법이 그 정도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신 겁니까? 일단은 교사 정체성이 좀 안 맞아요. 우리 그러니까 나쁜 쌤 정체성이 굉장히 잘 맞는데. 그럼 맞지. 그렇죠. 확실하지. 잘못한 애는 벌 주고. 그치. 그렇죠. 우리 똑바로- 조은 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되게 조은 쌤 같은 힘듭니다. 사람 너무 이게 힘들어. 교육에 맞냐 이게. 나는 진짜. 교사인데 아이고. 애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게 이게 의무가 있는데 뭐 너 봉사활동 몇 시간. 자 됐고요. 그러게요. 우리 박선 쌤에게 들읍시다. 박선 네, 쌤에게 들읍시다. 뭔가 불편하시죠. 네, 불편합니다. 네, 이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 건가? 사실은 현행 학보법에서는요, 네. 아이들이 선생님 아무개가 저를 째려봐요. 라고 하면 교사들은 학교 폭력 그 담당 교사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자, 앉아봐라. 앉아봐라. 뭐 어떻게 되니? 펜 딱 주면서 종이 하나 주고. 자, 누가 진술서. 어떻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딱 써야죠. 네, 진술서를 쓰라고 그렇죠. 하죠. 네. 네, 진술서 써. 목격자 찾아와. 네. 증거 당연하지. 자료가 증거 있어야지. 네, 증거 자료 가져와. 진단서 떼와. 째려봤는데 진단서까지. 뭐 레이저를 쐈나? 네.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을 때 아이에게 요청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저도 많이 썼습니다, 진짜 애들. 쓰게 했어요. 네. 그럴 때 좀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진술서를 한 어떤 애한테 대여섯 번을 너 이거 다시 써 육하원칙 안 맞으면 다시 써와 하면서 너무 그 아이한테 이게 폭력을 가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교육 줄 알았어요. 피해를 당한 애가 그게 또 고통이네. 그렇죠. 그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계속 진술서를 쓰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거 진술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 본질이 맞아요. 흐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내가 지금 이게 교사인지 아니면은 뭐 경찰 조사관인지 예, 그런 게 지금 막 헷갈리더라고요. 예. 사실 저 부친께서 저희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확실하시겠네. 저를 추종하시던 느낌. 많이 당해봤네. 그렇죠. 애들한테도 난 경찰 되려고 학교 온 게 아닌데 좀 이런 생각도 들죠. 네. 그 제가 한 몇 년 전에 전주에서 학교 폭력 왕따 사건이 있어서 좀 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1대 4이었고 그 여학생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 애들이 날 왕따 시켜. 그랬는데 아빠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나? 학교 찾아왔겠죠? 그럼 멱살 잡았나, 애들? 담임 선생님 네. 뭐 복사 잡았나? 그 아버지가 첫 번째 했던 반응이요. 녹음기를 사주는 거였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녹취해라고. 그쵸. 증거 증거 자료가 자료. 필요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좀 저는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훈육자로서 아빠 애들이 날 왕따시켜 할 때 녹음기를 사주는 것이 교육적인가? 라는 질문과
선생님, 누가 저를 째려봐요. 학교폭력 신고할래요. 라고 했을 때, 진술 썼어. 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진술서는 형사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진단서 떼와. 목격자 데리고 와. 데려와. 증거 자료 가져와. 라고 요청할 때,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안 맞는 것이죠. 그쵸. 네.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녹음기를 그 아이에게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이가 녹음을 했어요. 선생님 뭐 말씀하신 것도 녹음을 굉장히 많이 하고 친구들도 이제 녹음을 많이 했는데 녹음하는 과정에 이게 또 아이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네, 그래서 갈등이 더 심각해지네. 그렇죠. 상황이 더 악화가 악화됐고.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게 진단서와 목격자를 얘기해야 되는지 녹음기를 사줘야 되는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그들의 정체성에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맞는 건데 교사나 훈육자가 해야 될 말은 아닌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지금 학교에 회복적 생활 교육을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방송 듣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회복적으로 한다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애가 째려봤어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야, 목격자 데리고 와. 진술서 써. 저희는 이 말부터 나오는데, 그렇지. 또 이 말을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선생님 이런 일로 제가 어려움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교사는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 일로 인해서 너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 뭐가 제일 힘들어? 즉 뭐냐면 그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피해를 확인하는 일이 첫 번째거든요. 그 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하는 거는 교사 정체성이 아주 잘 맞죠.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빠 정체성도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훈육자로서도 네, 굉장히 교육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너에겐 뭐가 중요해? 이거예요. 아하. 너에겐 뭐가 중요해? 저는 좀 생뚱맞긴 그게 간데 목표죠.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너는 뭐가 힘들어? 예. 학교에 오는 것도 위축이 되고 그 아이가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학교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 그럼 너에게 소중한 것은 뭐야?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야? 학교 생활을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저한테 중요해요. 예, 이런 말들을 이끌어내는 질문이에요. 너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뭐야? 너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너는 어떤 제안이 있어? 어떤 부탁이 있니? 또는 그게 가해자 아이에게 갈 때도 있어요. 가해자 아이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선생님 A가 저를 째려봐요. 이 일로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학교 오는 것도 힘들고 위축되고 오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거 우리 한번 역할극으로 한번 해보죠. 제가 학생 할게요. 우리 박수현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네. 한번 가죠. 네. 선생님, 저 나쁜 쌤이 저 계속 째려보고 막 귓속말하고 막 그래요. 그 일로 인해서 너가 가장 어려운 점은 뭐야? 그것 때문에 학교 오기도 싫고요. 나중에 회꼬지 나갈까봐 무섭고요. 친구들이 저랑 안 놀까봐 겁나요. 상한이한테 중요한 거는 뭐야? 저한테 중요한 건 친구 관계죠.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아이들과 좀 사이좋게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거지? 네. 그래, 너가 정말 그 일로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나는 정말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걸 그 친구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좀 대화해보는 게 어때? 선생님이 좀 안전하게 너네들이 좀 편안하게. 나쁜이 너무 무서운데. 무섭구나. 네. 무서워서 너가 하고 싶은 얘기 좀 잘 못할 것 같아? 네. 너의 간절한 바람이 좀 그 친구에게 전달되고 이 일로 너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친구가 좀 알아준다면 좀 이 문제를 좀 새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선생님 옆에서 도와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옆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네. 괜찮아? 네.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째려본 나쁜 일을 불러서 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 요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나쁜 일을 초대해야죠. 아, 네, 네. 그런데 나쁜 이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듣기로 상한이가, 저 이상하니까. 사람이. 나쁜 이가 쳐다보는 눈빛으로 좀 마음이 불편하대. 그 일로 인해서 나쁜 이랑 대화하고 싶다 그러거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니? 헐? 나는 내 눈이 좀 찢어져가지고 그냥 쳐다본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선생님. 저 억울해요. 원래 눈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네. 그 쳐다보는 눈빛으로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속상하고 억울하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우리 나쁜 이에게는 중요한 게 뭐야? 소중한 게 뭐야? 아니 그냥 내 생긴 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뭐 막 몰아세우고 이러는 건 전 너무 싫어요. 나쁜 이 외모와 관련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싫다는 거구나. 그렇죠. 날 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렇죠. 바라봐주는 거, 네, 그게 맞아요. 중요하다는 거야? 예.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직접 상환이랑 같이 얘기해보자. 예. 고마워. 예. 이렇게 대화를 초대하게 되면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진짜 대본 한 글자 없이 지금 상황을 한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만나면요. 네.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대화 모임에서 이 일로 각자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상한이가 얘기하고 그 얘기를 나쁜 얘기 반복하게 해요. 이 일로 내가 한다고요? 네네. 이 일로 내가 얼마나 그 학교 오기도 힘들고 그랬는지 알아라는 걸 이제 반복을 해줘요. 그리고 똑같이 그 나쁜 이에게도 이 일로 넌 어려움이 뭐야? 생긴 거 가지고 이러는 게 너무 속상해요. 억울해요. 네. 그 얘기를 하겠죠. 아까 그 얘기를. 그러면 또 상한이 그걸 반복해줘요. 생긴 거 가지고 해서 억울하대요. 네. 그 각자 좀 뭐가 중요해? 친하게 좀 잘 지내는 거? 우리 친구 있는 그대로 좀 선입견을 가지고 생긴 걸로 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좀 확인이 되면 우리가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약속이 필요할까? 너는 무엇을 약속할 수 있니? 또 상대방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 제안하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합의할 수 있는 약속을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합의된 약속을 일정 기간 동안 좀 지키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그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한 번 더 모이죠. 그래서 교사가 진단서 떼와 진술서 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로 넌 뭐가 제일 힘들어? 어려운 점이 뭐야? 너에게 뭐가 중요하니? 너는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어? 어떤 제안이 있니?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교사의 정체성에 맞죠. 이거 말로만 들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좀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죠. 아까처럼. 네, 그럼 요 사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네. 할 수 있는지 해볼게요. 예. 두 친구가 이제 만났다고 네. 하고요. 상한이하고 나쁜이가. 네. 상한이하고 나쁜이가 만났어요. 네. 예. 그 교사가 첫 번째 질문은 이 네. 일로 각자 뭐가 어려움이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아까하고 그 똑같네요. 어려움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 아까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어려움을 그러니까 지금 한번 둘이가 같이 만난 거죠? 그쵸. 네. 네. 그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네. 두 친구가, 이 일의 어려움을 가지고 좀 같이 얘기해 보겠다라고 해서 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상한이 이 일로 네. 인해서, 가장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얘기 좀 해줄 수 있니? 아까도 말했지만 나쁜이가 저를 자꾸 째려보니까 되게 신경 쓰이고 무서워요. 무엇을 들었어, 나쁜이? 제가 째려보는 게 계속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쁘대요. 그게 맞아? 네. 그래, 우리 나쁜이는 이 일과 관련해서 힘든 점이 뭐야? 생긴 게 그냥 이래서 눈이 찢어져서 그런데 내 눈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좀 싫어요. 좀 억울해? 억울해요. 무엇을 들었어, 상한이? 눈이 찢어져서 그런 건데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싫대요. 그게 맞아? 예. 그래.
이 일과 관련하여서 좀 나는 각자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상한이는 좀 뭐가 중요해? 저는 학교 왔을 때 나쁜이 째려보는 것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나쁜이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싶어요. 무엇을 들었어? 상한이가 제 눈치를 계속 보고 학교 다니는 게 좀 불편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 예. 그게 맞아? 네. 우리 나쁜이는 이 일과 관련하여서 좀 뭐가 중요해? 저는 생긴 게 이래서 그런데, 내 생긴 거 가지고 째려봤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게 불편해요. 무엇을 들었어? 생긴 거 가지고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게 불편하대요. 우리 나쁜이는 생긴 거와 관련해서 어떤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예. 이게 좀 중요한 거야? 예. 그래. 우리 상한이는 좀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고, 우리 나쁜이는 생긴 거와 관련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 예. 이 일과 관련해서 각자 좀 서로 제안하고 싶은 거,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거나 약속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 어떤 약속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할까? 전 제안하고 싶은 게요. 눈 찢어진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요. 저를 볼 때 그렇게 세게 보지 말고 조금 부드럽게 봐주면 좋겠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 나쁜이 괜찮아? 어때?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번엔 나쁜이 어떤 약속이나 제안을 할 수 있겠어? 하고 싶어? 저 생긴 게 원래 이래서 상한이가 저를 오해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오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한이 어때? 네. 저도 오해 안 할게요. 생긴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네. 보지 않도록, 네. 오해하지 않도록. 눈이 그렇게 찢어진 줄은 몰랐어요. 네. 지금 잠깐 우리가 해봤는데요. 힘들다. 이거 진짜.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두 분 연기력이 장난이 아니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아까 질문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실제적으로 하게 된 것 같고, 청취자들도 요걸 좀 틀어놓고 따라해보고 연습해보고 애들을 대화 모임에 초청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예. 네. 제가 요약을 조금 해보면요. 예.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 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네. 첫 번째 묻는 것. 예.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그 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 피해 확인이라고 하거든요. 피해 확인. 두 번째는 정말 너네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였어? 뭐야? 이거는 욕구 확인이거든요. 저는 확인. 좀 눈치 보지 않고 싶어요. 피해 편하게- 확인, 욕구 확인. 네, 네. 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입견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책임 확인이에요. 책임을 확인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약속할 수 있고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지. 네, 그 질문의 흐름이 피해 확인, 욕구 확인, 책임 확인. 책임 확인. 네, 네. 그 이제 책임은 약속이죠. 네. 네. 그래서 진단서 떼와 이것이 아니라 이 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협력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사실은 앞에 학교폭력 대처는요, 자기 방어를 많이 하게 해요.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제가 정말 나쁘거든요. 그래서 증거 자료를 막 확보하는 방식. 그렇죠. 교사도 그렇죠. 진단서를 이렇게 떼오라고 하면서 행정적 절차에 집중을 하게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경험하는 건요. 내면적 심리적 기제는 자기 방어예요. 네. 그런데 방금 이 프로세스는요. 자기 확장 본능을 자극해요. 나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협력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로 다른 심리적 기제를 작동시키거든요. 제가 연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째려보려고 한 게 아니라 눈이 찢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여기서 제가 연기상으로 눈이 찢어졌다고 했지, 실제로 제가 눈이 찢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방금 이렇게 하는 방식은 사실은 관계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의외로 좀 품이 많이 드네요. 예.
좀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게 일일이 불러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좀 교사답긴 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사실 나도 뭐 같이 우리 이상한 쌤하고 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았어. 근데 문제는 이거 학폭법 위반 아닙니까? 학폭법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 불러갖고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에 따라서 뭐 징계 딱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제 프로세스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의 학폭폭력법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원래는 인지하면 신고하고, 신고하면 사안조사하고, 사안조사하면 학폭위를 갈지 말지 결정해가지고 학폭위 가서 거기서 1호부터 9호까지 내려야 만든 거죠. 네. 그렇죠. 처벌을 해야 되죠. 네. 네. 근데 우리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의 학교폭력법에서는요, 가피해자를 분리시켜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학교폭력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의 프로세스처럼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면 학교폭력 은폐, 가해자 면죄부 해서 사실은 학교가 그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연기까지 해가면서 한 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불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폭 절차에 맞게 해야 학교는 안전하죠. 네. 그런데 아이들 모아놓고 대화를 하는 건 자칫, 그 신고의 의무나 이런 것을 위반해서요. 사실은 지금 현행학폭법에서는 이 회복적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청취자 선생님들 지금 방송 끄는 소리가 지금 막 들립니다, 지금. 이제 답을 해주셔야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해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게 분명히 교육적인 대처 방식인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사실은 지금 현행학폭법의 개정이 필요해요. 옛날에 우리 김영식 쌤 오셔가지고 그렇게 입에 거품 물면서 했던 그 얘기가 또 나오겠네. 그렇죠. 그때 뭐 법 몇 조 몇 조 하면서. 69회 방송에 있습니다. 한번 네.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계속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해결하려고 사실은 정부 기관이나 교사들 모두 노력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노력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현행 학폭법이 사실은 어떤지 정확히 진단하고 어떤 게 지금 현행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인지를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폭력 해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지점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현행학폭법은요, 형사사법적 틀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법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교사가 경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사법고시 볼 걸. 네, 그래서 교사들은 법에 대한 그런 어떤 전문 지식을 요청받는데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법률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아니 학폭 연수회 갔더니 법을 진짜 장난 아니게 얘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형사법을 들여오다 보니까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니라 점점 사법기관화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법기관화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역할은 사법에서 해야죠. 그렇죠. 네, 소년법도 있고 있는데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행 학폭법이 학교를 사법기관화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우리가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이 좀 고민과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요. 현행 학교 폭력을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유발 요인은 생태학적 유발 요인이 있거든요.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는 이 학교폭력의 원인을 생태학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는요, 생태학적 접근이 없어요. 개인이 처벌받으면, 그 학생이 처벌받으면 종료되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가, 처벌받는 것으로 사실은 끝나지 않고, 이 아이의
아이에게 주어진 생태학적 환경, 환경. 그 환경이 네, 네. 같이 변해야지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 요인으로만 사실은 그쵸.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변하면 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그 아이가 처한 사회 환경 지역사회의 그 유발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맞아요. 없고 이 아이를 전학을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죠. 그렇죠. 예, 이 아이를 다른 학교 전학 보내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폭탄 돌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생태학적 환경이 그대로라면 이 아이가 전학 가더라도 그 가해자의 아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학교 폭력 처리 과정이 생태학적 접근으로 처리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의 학교 폭력의 양상이 변했어요. 외현적인 폭력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생기부에 기록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치고받고 외현적으로 안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 그럼 폭력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의 학교 폭력의 양상은요, 외연적 폭력이 줄었는데 관계적 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계적 폭력은 어떤 힘과 압력을 통해서 그 아이의 사회적 네트워크망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의도적으로 따돌린다거나, 지금의 학교 폭력, 학교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외현적인 드러나는 폭력은 증거가 있어서 바로 징계할 수 있지만, 관계적 폭력처럼 애매모호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고, 맞습니다. 네. 이거는 형사사법으로 다루면 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적 폭력은요, 애매모호하기도 하고요,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증거 자료가 없죠. 없습니다. 네. 째려보는 게 뭐 증거 자료가 뭐 네. 있을 수 귓속말 하면 없죠. 증거자를 어떻게 모을 거야, 네. 이거. 그럼 온 전신에다가 그 도청장치 다 깔고 CCTV 온 몸에다 다 달고 다니고 뭐 이래야 되겠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교사가 알아채기 어려워요. 네. 네. 그 당사자들만 알아채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학교 폭력을 다루려면 관계적 폭력성을 다룰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한데 형사사법은 증거주의예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다 혐의 없음이 됩니다. 맞아. 네, 그래서 관계적 공격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자살까지도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를 다뤄줄 수 없는 것이 현행학보법이에요. 관계적 폭력은요, 형사사법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풀려요. 네,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나에겐 뭐가 소중한지 이렇게 대화로 풀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요.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대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현행학보법은 사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아이들의 피해가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럼 이게 운동이 두 가지로 가야 되겠네요. 회복적 생활교육 운동도 하고 학교 폭력법 문제가 있는 것 부분을 개정하는 운동도 같이 가야 되겠네요. 맞네. 이거 뭐 청와대라도 넣어야 되나 우리가? 근데 뭐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관계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법 체계상에서는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선생님들이 좀 미적미적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 같아도 법을 위반한다?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직을 걸고 이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회복적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좀 망설여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회복적 방법이 있다는 거를 교사가 알지만 현행 학보법과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적용을 못하는 방법은 알지만 하지 못하는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폭력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럼 개정이 안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나? 저는 일단은 그 갈등 초기에 빨리 개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아이가 선생님 어려움이 있어요라고 할 때 바로 이 회복적 질문으로 아이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데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법 신고할래요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때는 학교폭력법 현행 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사소한 갈등이고 초기 갈등일 때 빨리 이 회복적 그로 개입한다. 네,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개입한다. 아까식으로 치면은 그냥 째려보는 수준일 때 개입을 해버려야지. 그쵸. 네. 네, 네. 나중에 더 오해 쌓이기 전에. 네. 그러니까 아이가 더 심각하게 여기기 전에 초기에 그 말을 했을 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만나는 거죠. 뭐 학폭 신고는 아닌데 좀 해결하고 싶어요. 선생님 할 때 그때 개입해야 된다. 네, 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고요. 교사 동의와 그다음에 학생 동의를 받고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물론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훨씬 더 교육적이다라는 어떤 교육적 확신을 학부모에게 설득을 시키고요. 그리고 부모들도 동의를 한 하에서 사실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지를 줘요. 우리 학교는 갈등이 발생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회복적 대화 모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폭력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갈등이 생기면 대화 모임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학교폭력 신고할 수 있어. 네, 그렇게 이제 가능성 지금 그래요. 현재로서는 네. 아니 그래도 뭐 이거는 학교 차원에서 그 두 가지 안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얘기지. 학교에서 아예 뭐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 한다면 아예 이것도 선택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좀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지금 봤을 때 약간 시범학교 수준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인천의 땡땡 중학교가 예. 이제 그런 시도를 한 지 올해 5년 차 아, 돼요. 상당히 네. 오래됐네요. 그동안 사실은 그 학교가 그것을 세워 나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부모들로부터 오해도 받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걸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관계 개선이 되고 학교가 더 평화로워지니까 이것에 대한 동의가 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동의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네, 그런데도 여전히 사실은 어려워요. 자칫 이 문제가 당사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 때는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죠. 행정적 절차를 뭐 지켰는지 이것을 물을 수 있죠. 네, 다행히 그 학교는 이 그 학교의 진정성을 신뢰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는 있어요. 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초기에 학폭으로 가기 전에 오해도 쌓이기 전에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아까 그 세 가지 질문 기억나십니까? 애들한테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 확인하고 욕구 확인하고 욕구 확인하고 책임 확인하는 책임. 요 질문을 통해 가지고 미연에 좀 방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할 수만 있다면은 이렇게 좀 학교 차원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디로 갈 수 있겠냐 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거 결국에는 이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학교 폭력 발생해서 이 회복적 과정을 잘 하더라도 네. 사실은 기본적인 존중의 문화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런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존중의 문화. 그러면 그 존중의 문화를 가지려면 뭐 어떤 게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 질문을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우리 팁 너무 같은데? 그러면 저기 밤새니까요. 우리 사실 이 처리보다 더 중요한 예방에 대해서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존중의 문화 그다음에 회복적 생활교육 핵심이죠. 서클. 요거에 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야. 아니, 선생님 힘들어. 지금 피곤해. 지금 다크서클 지금 턱밑까지 내려왔잖아. 힘들어.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선생님? 아,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적절한 시기에 아. 끝내주셔서. 자, 예. 옆에서 거의 저희 역할극 보면서 키득키득거리고 네. 웃으면서 지금 편안하게 앉아있던 우리 좋은쌤. 예. 좀 오늘 과정 어떻게 봤습니까? 예, 보면서 나쁜 쌤이 실제로 눈이 찢어졌다는 걸 다시 알게 왜 됐고. 그래? 안 찢어졌다니까. 어? 예, 농담입니다. 예. 자, 전쭉 이 프로세서 실제로 진행하는 상황극이 참 유익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 실제로 이제 이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실천해보는 것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요게 좀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해봤을 때 사실 해보지 않아서 이게 확 다가오는 게 아니어서 실제 해보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청취자분들한테 하나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걸 한번 해보고 어땠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이게. 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야, 괜찮겠다. 박수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개입해서 아이들에게 진짜 욕구가 뭐고, 그다음 어떤 책임에 대해서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현행 법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우리 선생님들에게 선택하는데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 이 방송 듣고 있는 국회의원 지금 계시죠? 지금 즉시 법 바꿔주십시오. 좀 빨리 바꿔주십시오. 네. 예. 법을 좀 바꿔서 진짜 교육은 진짜 교육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는 같이 역할극도 하고 지금 이야기 쭉 들었지만 사실 저보고 지금 바로 이제 내일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갈등 생겼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그 지난번에 소개됐던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 우리 박수경 선생님 쓰신 책을 한번 좀 다시 꺼내봐서 좀 읽어보면서 거기 이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뭐 질문들이나 이런 게 그거 좀 숙지하고 그리고 좀 우리 아이들한테 좀 적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 좀 두 번째 녹음은 더 좀 시간이 더 길었는데요. 좀 괜찮으십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그 두 분이 리얼하게 시연을 해주셔가지고 선생님들께 좀 더 현장감 있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어쨌든 학교폭력법 개정이 결과적으로는 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학교폭력법 개정의 과정도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회복적 정의의 가치에 대한 공유가 좀 있으면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공유가 좀 더 되면 그 가치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 방송을 통해서 이런 가치가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전달됐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 학교폭력 예방, 회복적인 예방법과 또, 사실 저희가 아까 역할한 게 전부가 아니라, 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핵심인 서클에 대해서 또 깊이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어줍지 않은, 연기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배움 토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